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정철진입니다. 현재 상가 권리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가 권리금 관련 법제화부터 시작을 해서요. 최근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상가 권리금 상담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이 권리금 관련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변호사와도 연계해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참 긍정적이죠? 이런 좋은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상공인 시시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대전에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시장상인연합회 등이 주관하는 정책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에 대한 정책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아주 치열한 토론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미 기자? 네, 김영미입니다. 네, 이 소상공인 또 전통시장 상인들 정말 우리 경제의 실핏줄입니다. 이번에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등이 나섰던 행사, 취지의 목적은 아주 뚜렷하고 명확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은 통계청 2012년 조사 결과 기준으로 전체 종사자 수의 38%인 568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업체 수로 따져보면요, 전체 사업체 수의 87%에 달하는 292만 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국내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소상공인들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폐업 현황만 살펴봐도 2012년 기준 총 사업자 수 528만 3천 명이었는데 95만 6천 명이 신규 창업에 뛰어들었고요. 예. 83만 3천 명이 폐업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는데요. 따라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등이 나서서 정책 포럼을 개최한 겁니다. 정책 포럼, 그래서 기대도 많고 여러 가지 좀 많이들 참석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전문가들도 있고 관련 업체 분들도 와 있고 전통시장 상인분들도 와 있고 행사 날 스케치라고 할까요?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전해주시죠. 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정책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예. 중소기업청과 한국소상공인학회, 한국전통시장학회, 중소기업연구원 등이 이번 행사를 후원했습니다. 예. 전문가가 주제를 발표한 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자들이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를 해나가면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예. 참석자는 250명에 달했는데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정책과장, 소상공인 지원과장, 시장 상권과장과 학계,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소상공인 시장 전문가와 시장 상인들이 참여해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김영미 기자, 이제 이번에 오고 갔던 내용들이 좀 방대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발제자별로, 이 전문가들별로 어떤 내용들을 좀 이 발표를 했는지 요약해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정책을 평가하고요.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예. 또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정책과에서는 향후 지원 정책에 대한 계획을 들려주셨습니다. 예.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요, 유통과 프랜차이즈 교육, 컨설팅 관련의 정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에 대한 토론도 펼쳐졌습니다. 예. 학계와 현장 전문가, 지자체 담당자 등 참석자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정부 쪽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관 쪽이죠. 학계 또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되고 해서 그런지 또 이게 정책 포럼 아닙니까? 어떻게 되든 정책 수립 쪽으로 가니까 기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분야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서 더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찾아봤고요. 내년도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 개발을 위해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아울러 앞으로 11월 말에는요, 전국 소상공인 대회에서 학술 세미나도 열릴 예정인데요. 소상공인 진흥기금 효율적인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 또한 계획돼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번 이제 정책 포럼과 또 앞으로 열릴 학술 세미나 있습니다. 이 두 행사를 통해서 취합된 의견들 잘 활용돼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아주 적극적인 지원 정책들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미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코너에서도요, 방금 전 말씀드렸던 정책 포럼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이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연구원 전인우 박사는 정책 평가 및 향후 방향에 관한 내용으로 이제 발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과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정책, 어떤 분석 또 어떤 발전 방향을 제시했을까요? 자세한 내용 중소기업연구원 이 전인우 박사와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인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인우입니다. 네. 이번 이제 정책 토론회에서의 주제가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평가 및 향후 정책의 방향이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정책 관련 토론을 아주 심도 있게 하신 것 같은데, 현재까지의 이 현황들, 정책의 현황은 큰 틀에서 보면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네, 현행 정책은 그 융자 사업하고 보조 사업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융자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을 지원하는 일반 자금 지원하고요. 제조업 분야의 소공인 특화를 지원하는 특화 자금 지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이제 보조 사업으로는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고요. 예. 또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상권 정보 시스템 같은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지원이 있고, 네. 또 조직화와 협업화가 중요한데요. 이를 위한 그 나들 가게와 중소유통 물류 센터를 지원하는 거, 그리고 유망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고 소공인 직접지구 특화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전통시장 정책의 한 축을 또 이루고 그렇죠. 있는데요. 그렇죠. 전통시장 쪽. 아케이드와 주차장을 건립하는 시설 현대화 지원하고요. 네. 상인 시장 특성화 그리고 상인 교육 등을 위한 경영혁신 사업 등 그렇게 크게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 박사님 보시기에 이런 식의 분류, 이런 식의 이제 구조를 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괜찮게 잘 짜여졌을까요? 네, 유형 분류로 해서 집중한다는 차원에서는 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소상공인의 그 성장 단계별로 좀 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정책이 네.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박사님, 근데 현장에서는 늘 이런 지원 정책 얘기하면은 이 돈 관련 바람이 좀 많습니다. 금융 지원인데 이번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 중에서 금융 지원들의 효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금융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소액이다, 살포식이다 이래서 그렇죠.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장애인이라는 비판도 있긴 하지만요. 또 사후 점검 왜 안 하냐,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예. 최근에 언론에서도 좀 불거져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비판도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그 성과를 또 그 측면에서 보면 예. 지금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급속한 경영 악화를 방지한다든가 또 일부 그 성과를 제고하는 그 실효성 있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그렇죠. 있는 것은 예. 또 사실이거든요. 예. 예, 제가 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기존 자료를 좀 제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예. 2012년도 금융수혜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업체 44.6% 정도였고요. 네. 창업 유지율이 89.8%. 지금 전국 사업체 창업 후 1년까지 생존율이 83.3%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거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3년마다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매출이 증대한 업체가 수혜업체가 한 16.6, 수혜 받지 못한 업체가 10.1이니까 매출 증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예. 또 매출 감소를 제동하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수혜업체 중에서 매출 감소 업체가 이제 60.2%, 그에 비해서 수혜 받지 못하는 업체는 65.7%에 달하기 때문에 네. 매출 감소를 제동하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그러니까 우리 지원 정책 중에서 이 금융 지원 부분의 효과는 남달리 좀 잘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동의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 효과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제 효과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완점들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그렇죠. 나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뭐 관련한 이 정책 중에서 교육 부분은 참 잘 돼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진행하면서 네.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요. 우리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교육 정책들, 교육 측면에서 잘 되고 있지만 좀 더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은 어떤 거다. 뭐 이런 거 제안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2008년부터 12년도 창업교육 수료자 대상으로 한 그 조사를 보면요. 예. 수료자 중 한 29.8%가 창업을 했는데요. 이들 그 창업한 중에서 이제 85%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이제 창업한 분야가 이제 음식업, 소매업 등에 이제 많이 나와서 예. 그 부분은 이제 과형화되어 있다 이런 그 지적들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여기는 네. 이제 진입장벽이 낮아서 큰 어려움 없이 이제 진출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이쪽에 많이 창업하는 상황이라 이러한 상황인데요. 네네. 그래도 뭐 이제 교육 방식의 다변화나 여러 가지 목표들은 이제 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사회자께서 개선 방안 쪽에 이제 초점을 두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은 네. 지금 그 교육 만족도를 보면 이제 강의 수준, 강사님들이요. 강사님 네. 수준, 열의, 뭐 시설, 환경, 교육시설 이건 뭐 이제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인데 상대적으로 과연 그 교육이 실질 교육 내용이 도움이 됐느냐, 창업 시 이제 효과성. 필요 내용이냐 예. 그런 부분들은 낮은 수준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예. 강사 수준, 열의, 뭐 환경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서 그 부분은 실질적 효과적으로를 위해서 개선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창업 이런 쪽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폐업이나 이렇게 업종 전환 같은 교육도 좀 함께 해주시면은 더 이게 이 다양성이 확보될 것 같다. 교육 정책 쪽에. 네, 그 그런 부분도 생각도. 이제 일부 하는 걸로 예.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 소상공인들 보면은 쇠퇴기에 있거나 창업 이후에 이제 그 어려워서 맞아요. 폐업 업종 전환하는 그 비중이 좀 높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관심들은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이제 잠깐 이야기를 돌려가지고요.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뭐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에서도 그렇고 협동조합의 열기 아주 잘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뭐 붐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너무 과열되는 것 같다는 우려도 있고 과연 현 정책적인 보조 지원은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개인적으로도 저는 소상공인 정책 쪽에서 조직과 협업화 정책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그 시행 초기입니다. 시행 초기에 있어서 성과 평가를 한다는 건 아직 좀 섣부른 이 시기상조인 점은 있지만 협동조합에 대해서. 네네. 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협동조합이 지금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인기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예. 보면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원사 자금을 이제 받으려는 거 아니냐, 거기에 너무 몰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협동조합이 갖는 장점을 통해서 조합원사들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 그 정부도 협업 컨설턴트들을 통해서 조합 결성이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예. 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 당사자들이 마음과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즉 자상하는 의지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만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운영이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교육, 컨설팅을 강화하는 것도 정부가 이제 강조해야 할 그런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협업 컨설턴트라는 것도 있네요, 정부에서. 그렇죠. 일종의 지원책 아닙니까? 정책이 진행되면서 예. 협업에 좀 초점을 두고 지원하는 그런 그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협동조합 뭐 결성이나 운영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협업 그리고 이제 민간 컨설턴트라는 부분에서도 네. 여러 그 협동조합에 관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참여를 통해서 예. 자기가 속한 조합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번 포럼 그리고 이제 토론 세미나가 이제 현재 정책도 평가를 하지만 우리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정책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전 박사님은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셨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책 설계, 집행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책 수요자들, 소상공인들께서 자생하려는 의지가 중요한데요. 네. 정책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심화되지 않도록
모든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무엇보다도 소상공인 부문으로 진입하는 문제를 좀 풀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정책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전제돼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예. 일단 소상공인 정책 부문만 본다면 생계형 창업이 사실 80% 이상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문제긴 한데 생계형 창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창업 진단, 창업 준비 이건 뭐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예, 하는 생각이고요. 예. 불가피하게 이제 살아야 되니까 생계형 창업을 한 경우에도 생계형 창업에 머무르지 않도록 좀 해야 되는데 자기 부담 비율 상승으로 이제 정책 실수자를 중심으로 성장 지원 정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들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 이제 혼자 하는 아니면 무급가주 종사자들보다 그게 이제 생계형 창업이거든요. 네네. 그걸 넘어서서 고용을 이제 유지한다든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고용을 네. 늘려가는 소상공인의 창업, 성장 지원 정책이 좀 필요하다,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통시장 쪽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전통시장도 제가 알기에는 지금 단계별로 등급별로 여러 가지 이제 차등화 지원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 경영혁신 분야에 대한 강조점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네, 그건 이제 어느 정도 됐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영혁신이나 스스로 이제 상인 자구 노력으로 이제 사업을 해나가려고 할 때 그 부분들을 지원하는 마케팅 관리나 상인 교육 그것이 중요한 정책의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업종 전환 등 구조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업자들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 확보가 참 절실한 상황인데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네. 부분들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회복지 정책 차원에서 좀 정책이 추진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네. 아까 이제 전통시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통시장이라는 게 유통의 집적단지이고 또 지역의 커뮤니티 광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살려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생계형 창업자들에 대해서 이분들을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 박사님이 좀 많은 부분 재원해 주시고요. 나중에 또 한번 이 부분만 떼어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연구원 전인우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청이 행복시장 원정대 2기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행복시장 원정대는 전통시장을 그야말로 행복하게 투어할 수 있는 자격과 그리고 또 임무가 주어지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사업팀 정재환 주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주임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행복시장 원정대. 반지 원정대 같은 그런 느낌 드는데 어떤 취지의 어떤 사업일까요? 예, 행복시장 원정대는 대도시 시장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문화관광형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예. 열정 넘치는 20대 젊은이들이 직접 전통시장을 방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관광, 문화, 국제 명소, 특산물, 먹거리 등을 알릴 예정입니다. 예. 특히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젊은이들에게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또한 외국인 관광객을 유도하거나 관광 코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해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무궁무진한 사업입니다. 영어나 이런 게 가능할 테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또한 지역 주민이나 소상공인들도 20대 젊은 층들과 교류를 함으로써 지역 및 시장에 활기를 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행복시장 원정대 이제 지금 2기를 모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예. 곧 1기가 있었다는 건데 1기에 비해서 2기가 좀 이런 점도 좋아졌다, 업그레이드 됐다, 어떤 게 있을까요? 행복시장 원정대 1기 때는 좀 약간 타이트한 일정 대비 역사, 문화 등 볼거리가 방대하다 보니까 예. 참가한 학생들이 단순히 시장을 체험하고 시장 위치나 지리적 소개에 그치는 등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이번 2기는 1기와 좀 다르게 문화관광형 시장을 크게 문화, 관광, 쇼핑으로 주제를 좀 나눴고요. 예. 주제에 맞춰 지역 장소를 집중해서 투어하다 보니 좀 더 디테일하게 시장의 특색이나 이색 인물을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정이 넘치고 사람 냄새가 묻어나는 차별화된 스토리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2기 팀 이제 곧 이제 모집을 하고 선발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시장들 다니면서 어떤 활동 주로 합니까? 예, 그 2기 모집한 이제 인원들은 11박 12일간 강원도에서 발대식을 시작으로 예. 서울, 인천, 경기, 충청, 경기, 전라, 경상도에 이르기까지 전국 8도를 여행하며 이제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을 방문합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우리 지역의 문화재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지역 향토 음식이나 특산품, 흥과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만의 매력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예. 또 이제 평소에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나 페이스 등 SNS를 통해서 주변 친구나 가족, 지인들에게 이제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맛보고 느낀 생생한 체험과 후기를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이 방문할 시장이 리스트업이 됐을까요? 다 정해졌습니까? 예, 지금 뭐 정해졌는데 일단은 서울 광장시장을 시장으로 이제 강원도 양양전통시장, 보령중앙시장, 세종전통시장, 김천 황금시장, 또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삼천포 용궁수산시장, 부산 동래시장 등 지역 곳곳에 특화된 시장을 방문합니다. 또 이제 시장뿐만 아니라 그 시장 근처에 있는 청정지역인 보령댐, 무령왕릉, 정부 세종청사, 안동 하회마을 등 이제 역사와 전통이 담긴 유명 관광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2기로 활동을 하게 되면은요, 이런저런 이제 볼거리만으로도 혜택이 많을 것 같은데, 다른 추가 혜택이 있다고요? 예, 먼저 11박 12일간 그 여행 경비 전액 및 숙식이 제공된다는 점이 아무래도 이제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큰 메리트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제 한옥마을, 차이나타운, 백제문화단지, 무령왕릉 등 관광지 방문과 더불어 지역 특산품을 무료로 시식해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또 이제 지역마다 특색 있는 음식과 풍경, 사람을 만나볼 수 있어 이제 꼭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행복시장 원정대를 통해 좋은 경험, 좋은 추억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예. 또 원정 종료 후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참가 수료증도 증정할 예정입니다. 이제 접수 마감이 5일까지인데, 이거 어떻게 신청합니까? 예, 일단은 모집 대상은 이제 20대 중에 이제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활동이 활발한 분이라면은 예. 이제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시고요. 또 지원은 오직 개인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평소 SNS 활동이 능숙하거나 시장을 참가하고 난 후기를 사진과 함께 디테일하게 작성해 줄 수 있는 분이라면 지금 더욱 더 이제 좋습니다. 네. 또 이제 접수 네. 방법은 이제 행복시장 원정대 이벤트 페이지를 개인 블로그에 공유하고 스크랩된 이벤트 URL을 참가 지원서와 함께 이메일로 지원하시면 되는데 참가 지원서 및 이벤트는 소상공인시장공단 공식 블로그인 북적북적 시장 이야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지원하고 싶은데 이 20대라는 나이 제한 때문에 안 될 것 같네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사업팀 정재환 주임이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가 오늘 12개 전통시장 상인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상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배구, 피구, 단체 줄넘기 등을 통해 화합과 결속을 다지게 되는데요. 그동안 상인들의 쌓였던 스트레스와 피로를 해소하고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의 주선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 따라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일인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이용의 날로 운영될 예정이며 전통시장 상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마케팅 노하우를 전통시장에 전수하고 고객 유치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직원 결혼 시 전통시장의 상인 자녀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로 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계속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